기회는 온다. 오늘도 월요일 방송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은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특히 더 낙폭이 큰데요. 지금 현재 1.34%가량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5%가량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저희 방송 이름 기회는 온다처럼 여러분들께 언제 기회가 올지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테마주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바로 1월 8일에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공략을 도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략을 했는데 이후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갭상승이 크게 나와주면서 총 수익 53%가량 여러분들께 챙겨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종목을 방송에서 어떤 종목이다라고 소개는 드렸지만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는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안내를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5,080원, 목표가 6,6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5,080원 저희가 매수가를 체결한 뒤에 목표가를 초과 달성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수익을 기존의 30% 정도로 챙겨드릴 예정이었던 종목이었는데 53%까지 더 초과 달성을 할 수 있었고요. 12월 22일에 서현이와라는 종목을 유해이행 관련주로 공략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 방송했던 날은 차트상으로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사실 방송 이후에 꽤 길게 횡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종목이 방송했을 당시 급등이 나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아드렸습니다. 16,940원 이하로 잡아드렸고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체결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요. 이후에 살짝 더 조정을 받은 뒤에 2월 2일장에서 20% 넘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까지 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정 또는 하락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매수가를 적정 가격에 잡아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손실은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공략 이후에만 5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 서현이화라는 종목이었고요. 12월 11일에는 퀄리타스 반도체라는 종목을 공략해드렸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이후에 CXL 관련주로도 이슈가 몰리면서 이 종목은 방송 이후에 상승만 100%가 넘게 나와줬습니다. 차트상으로 바로 이 자리였는데 상승 이후에 조정 나왔을 때 저희가 공략 도와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26,700원 체결한 뒤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는 34,700원에 잡아드렸는데 훌쩍 넘어섰습니다. 목표가 역시나 30% 부근으로 잡아드렸습니다만 3배나 더 큰 100%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이었고요. 12월 4일에는 저희가 비대면 진료 관련주이자 GPT 스토어의 수혜주로서 인성정보를 공략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사실 급등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서 이 당시에도 일주일 만에 30%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죠. 공략 이후 총 상승률은 40%를 달성했고요.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체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항공주 티웨이 항공인데 이 종목은 역시나 저희 방송 이후에 꽤 잠잠했던 종목이었습니다. 11월 23일 공략 이후에 쭉 횡보를 이어갔지만 그래도 저점을 지켜주다가 이렇게 기분 좋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50%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매수가, 매도가 안전하게 잡아드리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확실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수익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종목들 매수가라든지 목표가 같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는 점을 캡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가지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요.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은 두 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 두 번째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원전 관련주에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체코 그리고 폴란드 향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체코에는 더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들려왔죠. 한국형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체코가 지금 원전을 수입하려는 국가가 미국과 프랑스, 우리나라 이렇게 세 가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국가 중에 최근에 미국이 탈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의 1대1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기존에 맨 처음에는 경쟁을 하던 국가가 5개 국가였는데 이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 2개 국가만 남은 만큼 정말 이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그 확률이 더더욱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체코가 신규 원전을 딱 한 기만 짓겠다라고 했었는데 한 기에서 4개까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업 규모만 30조 원까지 커지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체코양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이 바라카 원전 이후에 굉장히 큰 규모의 원전 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런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주가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과연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코에 이어서 폴란드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폴란드 현지에 봉사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경제적인 교류가 아니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이 폴란드에 대한 수주 확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한수원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은 탈원전 이후에 원전 관련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이 기업들의 회생을 위해서 대규모 자원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금융 지원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하도록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향후 5년 동안 가동을 멈춰야만 하는 원전이 무려 10기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력을 공급해주던 10기의 원전들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되겠죠. 따라서 기존의 원전 설계 수명인 40년에 더해서 이 원전 수명을 조금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기존 계획대로 이대로 원전을 폐쇄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에 수명을 연장하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겠고 원전 가동을 멈추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원전들이 계속해서 맡고 있던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원전들을 건설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원전들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당장 원전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 더더욱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회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상 또 처음으로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원전 노후화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가동할 수 있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기존에 사실은 2022년 이후에 작년에 원전 관련주들이 쭉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미국과의 소송에서도 조금 좋은 소식을 들려줬고 계속해서 체코 폴란드 향 수주가 기대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주 이제는 저점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원격 진료 관련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수익 브리핑
브리핑해드릴 때 인성정보라는 종목 12월 4일에 원격진료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고 이후에 40%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한 달 반 만에 이 원격진료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성정보가 아닌 또 다른 종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는 혁신을 가져왔다면서 의료법을 고쳐서 제도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원격 진료 관련주들 지난주 후반에 굉장히 급등이 나와줬는데 저희가 오늘 공략할 이 종목도 역시나 2, 3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장에서 7%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점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조정 시에 오히려 진입해보기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 병원 간 진료 정보 전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당에서는 또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해서 관련한 특별법을 만들고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총선을 4월로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정책들을 더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만큼 정책 수혜주로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성정보로 40% 수익 안겨드렸는데 이번에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성정보 같은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정 관련주와 원격진료 관련주 종목명과 매수가와 목표가 모든 구체적인 전략들을 여러분들께 세워드리고 있는데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이런 전략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앞으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비추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마치자마자 원정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기회는 온다. 저희 매주 월요일 11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방송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 시장은 파란불을 켜면서 다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사실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기아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앞서면서 이 아우가 형을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는 형님이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아는 1%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올해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좋고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공략주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분들도 모두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6%가량 조정받고 있고 네이버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5.6%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11위 종목이네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는데 어느새 코스닥 시총 11위까지 올라섰고 오늘 장에서도 9%가량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에 초전도체 관련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주가가 10,000원대였는데 지금 90,000원 선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뭐 CCS라든지 이 신성 델타테크도 시총이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3월에 LK99죠.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김현탁 교수가 3월에 미국에서 이 초전도체의 진실에 대해서 규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 관한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소 이런 종목들 진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공략주로 여러분들께 오늘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슈도 굉장히 많이 있는 두 가지 테마주로 준비를 했는데 원전 관련주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 이렇게 딱 두 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일주일 동안 수익을 챙겨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준비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바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는 저희가 후보를 두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두 번째 종목은 기관의 매수세가 좋은 종목인데 두 가지 종목을 모두 공략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한 가지 종목만 공략해 드릴 겁니다. 과연 오늘 종목은 외국인의 종목일지 기관의 종목일지 계속해서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에너지 안보 위기를 겪은 뒤 전 세계에서 원전을 다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가동률은 탈원전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80%대로 돌아왔는데요. 이는 6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 사고 등으로 멈췄던 원전이 재가동되고 있는 것도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SMR을 개발하고 있고 또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10차에 따라서 원전 발전 비중은 2036년까지 34.6%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존의 원전 발전 비중이 바닥을 찍었던 것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 더더욱 원전 발전 비중은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추세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에서 기존의 원전 정책, 원전을 줄이는 정책에서 다시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이 변화해 가고 있고, 이집트라든지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사실은 기존에 아예 원전이 없는 국가였는데 새롭게 원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전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폴란드는 우리나라가 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체코의 원전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기존에 이 체코의 원전 수출을 논의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세 가지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배제되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1대1 구도가 되었고, 우리나라의 체코향 원전 수출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체코 정부가 기존에는 신규 원전을 한 기만 짓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4기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업비가 30조 원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원전 잭팟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체코 정부는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전력공사에 신규 원전 4기 건설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난 1월 31일에는 한수원에서 폴란드의 글로벌 봉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수출 예정 지역의 글로벌 봉사단을 보내서 지역 우호도와 또 한수원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함인데요. 폴란드 원전 사업은 원전 2기에서 4기 정도를 신규로 짓는 사업이 되겠고, 지난해 11월에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된 이후 타당성 조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올해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발표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는 재료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 안으로 폴란드양 원전 수주가 가시화될 것인지 쭉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올해 유럽 등지에서 5조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을 수주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체코와 폴란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전 수출을 포함해서 올해 전반적인 모든 산업의 수출 목표치를 7천억 달러로 잡았는데 이게 기존의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상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략 품목이라는 걸 지정해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 전략 품목에 포함된 것이 최근에 굉장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AI 반도체, HBM, 그리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그리고 또 포함이 된 게 바로 원전입니다. 이렇게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한 건데, 산업부는 2027년까지 원전 설비 수출 목표를 1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원전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올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원전 일감을 지난해 3조 원에서 올해는 3조 3천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원전 사용을 늘리기로 했는데 정부가 얼마나 이 원전 발전 확대에 진심인지 재정 지원 규모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원전 관련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해서 지난 29일부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 원전 중소업체들이 탈원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에 따라 설비 투자 그리고 인력을 채용하는 등 이런 기업들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나선다고 하고,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이나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또 구체적인
안정적인 수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도 원전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또 국내 원전 발전 비중도 늘리는데 힘을 쓰고 있는 만큼 그동안 잠잠했던 원전 관련주들 주가도 함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원전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기 위해서 공략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이 종목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벌써 절반이 흘렀고 25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투자 전략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에 이어서 무탄소 에너지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도 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탄소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무탄소 에너지는 또 재생에너지와는 무엇이 다를까 봤더니요.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에는 속하지 않지만 무탄소 에너지에는 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100%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하자는 개념이 이야기가 나왔고 이걸 바로 아리백이라고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 100%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는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해서 여기에다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아리백 을 이은 CF100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친원전 정책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제안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로 대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 에너지로 대전환하는데요. 현재 국내 기업 중심인 CF연합의 해외 기업까지 참여하도록 지원해서 이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내 원전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한편 원전에 대한 특별 금융도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방면으로 정부가 원전을 다시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주로서도 원전 관련주 굉장히 유망하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원전이 들어서게 되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도 방사능 유출 등에 관한 우려로 인해서 반발이 생기곤 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인근 지역의 지자체에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최근에 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이 됐고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법안 시행에 맞춰서 또 한 번 원전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원전 관련주들 저희와 함께 매수,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자막 통해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더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전력의 자회사이자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회사 바로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이 지난 31일 공기업 최초로 원자력 공급망 품질 경영 시스템 ISO 19443을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ISO 19443은 원자력 공급망 전체에 걸친 안전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내 최초의 원자력 공급망 품질 경영 시스템 국제 표준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 ISO 19443은 우리나라의 주요 원전 수출국인 유럽이라든지 중동 등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필수 인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유럽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그만큼 안전하구나라는 부분을 인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한수원이 이 인증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더더욱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한수원이 세종연구소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수명이 있는 것처럼 원전에도 수명이 있는데 국내 원전들의 설계 수명은 4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다수의 원전들은 이미 40살이 됐거나 되어가고 있는데요. 40살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원전의 문을 아예 닫아야만 합니다. 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돌리면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5년 안에 국내 원전 10기의 수명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고리 3호기의 원전의 수명이 다하는 해고, 내년에는 고리 4호기, 내후년에는 월성 2호기의 수명이 끝나는데, 원전이 문을 닫게 되면 그동안 공급하던 전력은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또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에서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를 하게 되면 원전을 10년까지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아예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수명이 다해가는 국내 원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의 최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사상 처음으로 폐쇄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 중립 전력 생산 체계를 갖추도록 한 만큼 이번에 원전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원전을 짓거나 혹은 이미 멈춘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움직임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급증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전력 소비량을 맞추기 위한 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메꾸기 위해서 기존에 이용되던 원전을 더 늘려나가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인데,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기 정도의 원자로가 추가 건설될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폐쇄된 원전을 다시 가동하기로 한 날에 캐나다 정부도 토론토 인근에 있는 원전의 운영 기간을 3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한 개보수 작업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계 경제 포럼, 즉 다보스 포럼에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 원전 6기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8기를 더 지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춰서 기존에 40살이 넘은 원전을 수명을 더 늘린다든지 혹은 가동이 중단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응해서 새롭게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도 많은 원전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만큼 정부가 빠르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원전 관련주를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원전 관련주는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가지 후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기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면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최근에 크게 늘어나면서 15.5%까지 비중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이 종목을 9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보시는 것처럼 140만 주가량의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도 함께 이날 이 종목을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주가가 고점도 아닙니다. 저점에 위치해 있는데 저점은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으면서 지금 바로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상으로도 유망하다라고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이 오늘의 첫 번째 후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종목은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제 옆으로 이렇게 기관의 순매수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무려 21거래일 연속으로 한 달 내내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이 종목은 조금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지만 최근에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한 협력 소식이 있어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관 종목 혹은 외국인 종목, 오늘의 정답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먼저 저희 두 번째 기관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슈를 한번 살펴보자면 오늘 이 기관 종목은 바다 위의 원전, 해상 원자력 발전 개발을 위해서 최근에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업체인 테라파워와 협력한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원자력 발전선을 포함해서 원자력 적용 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들려준 만큼 지금 주가는 고점이지만 앞으로 상승 탄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종목 어떻게 구체적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면 좋을지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첫 번째 원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됐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 종목명은 방송 중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매도가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띄워드리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마치자마자 오늘의 종목이 바로 공개가 됩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야지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이 QR코드는 쭉 띄워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카메라 화면 비추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전 관련주를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종목 원격 진료 관련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 준비해 오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으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원격 진료 관련주도 딱 2달 전에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공략해드리면서 이 종목 인성정보를 40%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 과연 인성정보를 다시 한번 매수해 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볼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종목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원격진료 관련주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성정보를 공략해드렸던 게 12월 초였는데 이 당시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30%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재진 환자 중심이었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면서 휴일이나 야간, 즉 오후 6시 이후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났던 게 바로 지난해 12월이었고 12월부터 확대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인 인성정보가 일주일 만에 30%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는 또 다른 급등 이슈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공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국내에서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고령화가 급격하게 또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는 앞으로 더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인성정보의 후속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후반쯤에 이 비대면 진료 관련주 주가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해서 비대면 진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개정 시행되면서 초진 환자도 주말이나 저녁 이후에는 비대면 진료 혜택을 볼 수가 있게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도 약을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껏 우리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아놓고 약을 받으러는 직접 가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또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약 배송까지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밝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설 명절 연휴나 휴일 또 야간 시간대에도 비대면 진료 초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빠르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후반에도 급등이 나왔던 원격 진료 관련주들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4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5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만들고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앞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야간이나 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심야 약국의 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와 여당이 관련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보시면서 관련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주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오늘 공략할 이 기업은요.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병원이나 의원, 약국과 보건소 등의 의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차 병원급, 즉 3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진료 과목이 4개 이상인 병원을 2차 병원이라고 합니다. 2차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병상이 30개가 되지 않는 조금 더 작은 병원인 1차 병원급에는 시장 점유율 2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과 IT 교육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주로 비대면 의료 그리고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기업의 주요 사업 분야인 비대면 관련 분야에서 정책적인 기조가 확대될수록 수혜를 바로 볼 수 있는 수혜주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비대면 진료 규제가 완화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문 매출액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태국, 몽골,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들의 천여 개 기관의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8%가 넘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오히려 단기 조정 후에 다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징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에 좋은 자리로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매수가를 훨씬 내려서 잡아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조정을 진입할 수 있다.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타점을 공유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제 벌써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마지막으로 입장을 해주셔야지 오늘의 원격 진료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준비되어 있죠. 두 가지 종목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요. 저희가 네모나게 QR코드는 5분 뒤 방송 마칠 때까지 쭉 띄워드릴 겁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요. 주소가 하나 뜹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노란톡 들어오시고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시는데 뭐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오늘의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은 매주 1시간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 딱 두 가지 종목을 공략해 드리는 만큼 많은 종목을 공략하는 다른 방송들과 차별화돼 있다. 그리고 그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종목을 공략해 드리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공략주는 비록 두 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방송이 없는 날에도 여러분들께 더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 4분 동안 계속해서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모두 잡아드리니까요. 안전하고 편안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쭉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원격진료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이 사실은 투자 포인트가 조금 더 많아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가 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관련주 기존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우리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체코의 원전 수주 길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부분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미국, 프랑스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배제가 되면서 이제 프랑스만 넘으면 우리가 체코에 30조 원 가량의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는 미리미리 기대감에 진입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 투자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수원에서는 체코뿐만 아니라 또 폴란드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또 기존에는 폴란드가 아예 원전이 없는 국가였는데 원전을 새로 짓게 된 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보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해부터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전 관련주 모멘텀, 정부가 원전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타격을 많이 입었던 중소, 중견 기업들을 위해서 1,000억 원 가량의 금융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을 발표했고 이 부분이 최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10개의 원전들이 설계 수명인 40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원전을 한 10년 정도 더 가동을 할 것이냐 혹은 문을 닫고 새로운 원전을 더 지을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책적인 방안으로 빠르게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주가 굉장히 정책 수혜주로서도 유망하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원전 관련주와 원격 진료 관련주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께 아낌없이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느덧 방송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공략주로도 기분 좋은 수익 안겨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